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뉴스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방송 시작 전에 YTN 라디오를 통해서 아리랑의 여러 버전 노래를 들으셨죠. 아리랑이 어원이 어딜까요? 여러 책에도 나옵니다만 얼마 전 한러 유라시아 문화포럼에서 항공대학교 우시라 교수가 바이칼호 주변의 민족들이 아리랑, 스리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대 북방 샤머니즘의 장례 문화에서 영혼을 맞이하고 이별의 슬픔을 참는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다른 이론에서는 선비족 선조들의 고향인 지금의 아무르강 뉴욕에 아리아가 있고 강 이름입니다. 산골의 이름에도 아리령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어리고 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1세기 반을 도는 시점인 2050년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미래학자와 경제 전문가들 예상대로 미국과 중국의 G2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1978년 개방 이후 10% 넘는 중국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까지 갔을까요? 우리 경제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금 25% 정도인데 이게 30, 50%가 되면 중국의 입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적어도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국가를 디자인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미국이 낫습니까? 중국이 낫습니까? 어쨌거나 역사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들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박기영 순천대 교수 임명을 놓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이 됐죠.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조차 지금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일부에서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신명호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내놓고 아예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전략군 이야기하면서 그죠? 위협을 가하고 있죠. 트럼프도 화염과 분노라는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의원과 함께 한반도 안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 새로운 코너 또 준비했습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여의도의 아이돌을 줄여서 여의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과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모시고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글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자리가 있었나 싶으실 분들인데요. 계실 건데요. 이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임명이 되자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유인 즉슨 항우석 사태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돈 받을 거 다 받았고 시침은 다 떼고 자기는 거기에 별로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과학자들도 임명 철회 요구를 나섰는데요.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된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명호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논평이 아주 셉니다. 과학기술 부고를 띄운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이야기시죠? 네네, 맞습니다.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입장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우셨는지요? 사실은 이 과학기술계 자체가, 네. 한국의 국가과학기술 체제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게 20년, 30년이 된 어떤 관행이라든지 정부 주도의 R&D 방식들이 한계에 도달해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과학기술 자체가 추락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개혁을 요구했고 그 개혁 요구들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과학기술혁신본부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상당히 많은 권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까지 지적돼 있던 것들을 다 무화시키면서 되니까 이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러다가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앉게 되면 이 권한은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잘못이라고 지적했던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난 거다라고 본다. 그래서
보고를 띄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황우석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이게 배경은 아닌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서 박기영 이제 본부장이죠. 예. 박기영 교수가 했던 뭐 많은 일들이 앞으로 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실질적으로 보면 황우석이 문제였지만 그 전반적인 정치권에서의 실질적인 설계자가 네. 아니었냐. 예. 그리고 저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반으로 갈리고 논란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태가 황우석 사태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기영 교수를 왜 임명하려고 했을까요? 이 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박기영 교수가 과학기술 보좌로 있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의 어떤 친분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김현정 통상교섭 본부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인사들을 임명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네. 이번엔 박기영 교수 경우에는 이 사태가 상당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심각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우리 과학계에 어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0년, 30년 문제점, 관행들, 정부 주도의 R&D 사업 이것을 계획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학계에 던진 추격이 어느 정도라고 보여지십니까 이게? 제가 어쨌든 공공연구노조 노동조합을 하고 있지만 진보 쪽에 가까우니까 잘하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굳이 잘하고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연락이 오는 분들은 가리지 않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예.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되고 예. 문재인 정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너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모든 과학기술계 어쩌면 우리나라의 과학 공동체가 예. 정말 이 사람이 되어서는 과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질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윤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정치권에 결탁하면 되는 거다. 예. 젊은 후배들이나 앞으로의 과학도들도 구태여 연구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방금 주신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파락구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의사나 변호사로 가려고 하고 공대나 이런 엔지니어링 쪽으로 과학도가 되려고 하는 인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유착하려고 하는 과학도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관치 주도의 어떤 눈먼 돈을 빼가는 데만 정신을 집중둘 뿐이지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이분이 줄기세포 프로젝트 핵심 인물인데 그 외에 아는 게 뭡니까? 우리 과학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여러 가지 분야에서요. 네.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죠. 그렇죠. 공공 같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분야도 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항공우주 분야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ICT,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ICT 분야, 예. 전산 컴퓨터 쪽도 있을 테고, 예. 재료, 소재, 부품,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중국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는 핫바를 먹는데 중국 분들은 드론을 날리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재밌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시고 식당에 가면은 유명 식당 가면은 QR코드로 음식 메뉴를 주문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놓고 보면 우리 과학 기술의 수준이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하드웨어 기술도 ICT 기술도 다 중국이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우리가 마지널하게 한계적으로 한 2년 정도 앞서고 있는 부분도 전기 네.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2년, 5년 되고 나면 모두 중국이 앞설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방금 중국이 이미 앞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뭐 중국은 벌써 뭐 유인 우주선을 우주궤도 밖으로 날리고 있는 그런 국가이니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임한 배경을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과학기술 연구 개발 지원과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 혁신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을 박기영 교수가 알까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고 있는데 네. 정작 알맹이가 되는 이야기들을 없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뭐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 외국에서의 논의는 아주 구체적인 산업 분야, 예. 그다음에 뭐 영역 이런 것들을 놓고서 영향이 어떨 건지를 판단하고 있고 네. 일일이 그 대책들을 논의하면서 이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런 논의는 없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컨슈머 서비스 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얼 쪽에 그렇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이 나름의 특색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걸 다 묶어버리니까, 그러죠. 이건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박기영 교수가 사이언스지가 논문 심사를 했으니까 황우석 교수가 이야기한 줄기세포 난 그대로 믿었을 따름이다. 이거 없는 줄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고 황우석 네. 박사 연구 검증은 그 당시 내 역할이 아니었다. 이렇게 책임론을 부인하고 해명을 내놨는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뭐 단편적인 사실이야 모르겠지만 그 전반적인 걸 가지면서 이렇게 황우석 사태를 그런 규모로 키운 핵심이 그 황금박쥐라고 부르는 내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인사 문제를 결정을 하고 또 사업도 결정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자리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R&D 예산 집행 체계 자체가 네. 이 각 부처가 자기가 확보한 예산을 자기 산하에 있는 뭐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고 부르는 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혁신본부가 거기에 있는 예산권들을 다 가져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또 거기에 이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거죠. 중복 그렇군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예. 지적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권이나 그다음에 또 그 산하에 있는 연구의 출연연, 특정 연구기관, 뭐 해양과기원까지 거기에 있는 예산도 가져왔어요. 예.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상당히 많은 권한을 그렇네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여러분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로서야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 견제할 예.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아시겠지만 과학계 인사들이나 시민사회 단체들도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도 같이 한번 연대를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우석 사태의 본질적 책임의 부분에 간 가운데 있었던 분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분이 앞으로 지휘하게 될 한국의 미래 과학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게 아마 핵심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예. 그 박기영 교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대한민국 교수분들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네. 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 저는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과학도로서 박기영 본부장 체제의 한국 과학계 미래 예측해 보신다면? 뭐 저희가 부고를 띄웠는데요. 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은 리본 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신명호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